제가 코드를 미리 복사를 해 놨습니다. 이 복사해 놓은 것을 이 전에 작성했던 주피터 노트북에 붙여 놓고 실행만 먼저 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모델을 저장했다가 불러오고, 그 다음에 모델의 구조도 저장했다 불러온 그 예제 있잖아요. 그 예제 주피터 노트북 파일에 맨 아래 셀에다가 코드를 작성된 걸 미리 붙여 놓고, 그리고 이 셀을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셀을 실행시키면은 카메라가 인식이 돼야 되거든요. 카메라 인식되고 창이 실행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카메라가 실행이 되는데요. 지금 모니터를 가리키고 있어서 저렇게 보이고요. 제가 A4 종이를 하나 책상에 올려 놓고요. 직접 펜으로 글씨를 써보겠습니다. 네임펜은 손에 쥐었어요. 여러분 볼펜으로 하면은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써질 수 있습니다. T를 썼더니 9라고 표시가 되죠. 는 또 8 또는 9로 표시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어쨌든 이렇게 카메라로 직접 숫자를 인식하는 샘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부 숫자는 제대로 인식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정도면 사실은 수준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여러분이 원본 데이터를 가지고 이벨류 했을 때 어큐러시가 98% 이거 나오는데요. 이거는 실제로 우리가 숫자 이미지를 쓰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좀 다를 수도 있다는 거. 이렇게 실제 손으로 쓴 글씨를 인식을 해야 제대로 된 인식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은 아마 노트북에 카메라가 붙어 있어서 이걸 인식시키는데 쉽지 않을 거예요. 종이에다가 글씨를 쓰고 글씨를 노트북 카메라 앞에 한번 대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글씨는 웬만하면 볼펜으로 쓰지 마시고요, 네임펜으로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네임펜으로 썼을 때 인식률이 가장 좋았거든요. 실제로 숫자 이미지들을 보면은 글씨의 굵게가 어느 정도 있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숫자를 쓸 때 이건 5로 인식 안 한다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선이 이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서로 다른 오브젝트로 간주가 돼서 바운드 박스가 두 개가 그어지죠. 그래서 하나는 그래도 오른처럼 보이는데 오른쪽 위에 4라고 하는 게 하나로 더 잡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선을 이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었더니 이제 8로 인식하네요. 네, 이렇게 하면 뭔가 달라야 되는가 봅니다. 7은 언제쯤 7로 인식할까요? 일부 숫자가 인식률이 좀 떨어지기도 해요. 여러분이 써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활자체를 얼마나 잘 인식하는가 한번 모니터를 보고 해볼까요? 필기체가 아닌 컴퓨터의 활자체를 잘 인식하는지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화면에 메모장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메모장을 가리키고 있고, 글씨를 좀 더 키워야 카메라가 잘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네, 1, 2, 3 잘 인식하고요. 역시나 예,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도 있죠. 그리고 이것들은 좀 기울여서 인식을 하면 인식률이 예, 생각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손으로 쓴 글씨체도 기울이면은 인식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2가 8로 되고 6이 5로 되고 그렇죠. 실제 이미지라면은 이 숫자 이미지들이 좀 기울여졌을 때도 인식을 잘 하면 좋을 텐데 네, 그거는 뭐 좀 개선시켜 나가야 될 일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이 창을 종료시키려면 ESC 키 누르시면 됩니다. 종료가 되죠. 자, 이 코드 보시면 사실은 여기 안에는 딥러닝 코드는 단 한 줄이에요. 그렇죠. 어디가 있습니까? 딥러닝 코드는 프리딕트 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오픈CV와 관련된 영상 처리 관련된 코드들이에요. CNN 잘하려면 뭐 잘해야 된다고요? 영상 처리 잘 다뤄야 된다는 것이죠. 영상 처리 잘하려면 오픈CV 잘 다뤄야 된다는 거죠. 오픈CV 잘 다루려면은 넘파이 잘 다뤄야 되고요. 결국은 넘파이 잘 다뤄야 CNN도 잘하고 그 다음에 딥러닝도 잘 한다는 거예요. 이 코드 다시 한번 작성해 볼까요? 저는 복사해서 붙여 넣었는데요. 직접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죠? 오픈CV를 가지고 오는 거죠. 오픈CV 가지고 오고 넘파이 가지고 오고, 왜냐하면 오픈CV로부터 어떤 카메라를 잡고 카메라로부터 프레임 읽어드리면 그게 뭐라고 했어요? 넘파이 배열이라고 했잖아요. 임포트 하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 정보를 가지고 오죠. 캡은 CV 2. 비디오 캡처 0이라고 하면은 0번 카메라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이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if 블록 하나 적죠. 만약에 cap is opened, 카메라가 열리면은, 제 카메라 경우에는 오픈드가 실행이 돼서 true를 반환하면은 카메라에 불이 켜져요. 물론 카메라 불이 안 켜지는 것도 있습니다. 노트북에도 카메라가 연결이 되면 불이 켜지는 노트북이 있어요. 잘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 if 블럭이 true가 아닌 경우는 제가 슬라이드를 한 장 넘겨서 미리 작성해 놓겠습니다. true가 아닌 경우 else죠. else인 경우에는 프린트만 하나 남기고 종료해야죠. 카메라 not opened 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else로 끝나면은 cap release 그 다음에 cv 2. destroy all windows 해서 창 열린 거 모두 다 닫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서 자, if 블록 안에 코드를 작성합니다. if 블록 안에 코드에서는요, while true 무한루프 돌리는 거죠. 계속 실행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ret, img는 cap.read, 카메라로부터 프레임을 읽어드리는 게 read라는 함수입니다. 이 read라는 함수가 프레임을 정상적으로 반환하면은 이 리턴 값은 true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때 프레임이 넘파의 배열로 반환이 되는 거죠. 이 넘파의 배열은 채널을 3개를 가진, 즉 RGB 값을 모두 갖는 이미지예요.
정확하게는 RGB 값이 아니고 BGR 값이죠. 만약에 RET가 true이면은, 즉 카메라로부터 프레임이 읽혀지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때 영상 처리하는 거죠. 영상 처리해서 내가 원하는 숫자만 잡고, 그리고 이 숫자가 어떤 숫자인지 예측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else면은 프레임이 없는 거죠. 노 프레임이라고 출력하고 브레이크에서 화일은 빠져나가 버려야죠.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자, 그리고 다시 if return, 즉 카메라로부터 프레임이 읽혀지면은, 그럴 때는 img는 cv2.cvt 컬러, 이거 뭐라고 했어요? 컨버트 컬러죠. 읽어드린 프레임 이미지를 cv2. 컬러 언더바 bgr2 그레이. 이거는 뭐냐면요, RGB 이미지를 그레이로 바꾸는데 왜 RGB2 그레이가 아니냐면요, 오픈CV에서 읽어드린 이미지는 컬러 이미지일 경우에 컬러 값을 RGB 순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고 BGR 순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BGR2 그레이라는 플레이 값을 넣어줘서 컬러 이미지를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로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이미지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어떻게 해야죠? 이진화 이미지로 바꿔야 돼요. 그레이스케일은 0부터 255까지 화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0 아니면 255가 되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얀 종이에 글씨를 쓰잖아요. 그래서 흰색이 까만색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일정 스레스홀드를 기준으로 해서 흰색이 까만색이 되게 하고, 까만색은 흰색이 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진화된 이미지를 봤는데 cv2. 스레스홀드는 이진화 시키는 거예요.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를 110 화소 스레스홀드를 주고요. 그리고 최대 255까지, 0부터 110까지는 원래대로로 하면은 0이 되는 거고, 110부터 255까지는 원래대로로 하면 255가 되는 건데, 여기에 cv2. 스트레스 바이너리 인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스트레스 바이너리 인부라고 하면은 이진화 하는데 반대로 이진화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대로로 하면 110보다 작으면 0이 돼야 되는데 110보다 작으면 255가 되게 하고, 110보다 크면은 반대로 0이 되게 하는 거죠. 그래야 흰 종이가 까만색 바탕, 그 다음에 하얀 까만 글씨가 흰색 글씨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진화 하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를 찾아야죠. 오브젝트를 찾으려면 오브젝트의 외곽선 테두리를 찾으면 됩니다. 왜 외곽선 테두리를 찾냐면요, 외곽선 테두리를 찾아야 중심점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면적도 구해서 원형도도 계산할 수 있고 그래요. 오브젝트를 찾는데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이 오브젝트들의 외곽선 테두리를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find contours라는 함수 이용해서 외곽선 테두리를 찾습니다. contours 하이라키는 컨트롤 찾을 때 오브젝트 안에 또 다른 오브젝트가 있는데 그것도 찾기 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 어떤 오브젝트가 어떤 기존의 다른 오브젝트의 하위 오브젝트인지 알게 해주는 게 하이라키고요. 컨투어는 오브젝트들의 외곽선 테두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cv2. find contours 바이너리 이미지를 가지고 컨투어를 찾는데요. 제가 이 예제를 작성하기 위해서 오른쪽 화면이 너무 좁죠. 그래서 슬라이드를 종료시키고 그 다음 소스코드만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화면이 넓어졌죠. 자, 빈 이미지 이런 cv2. RETR 언더바 익스터널이라는 플레이가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은 오브젝트가 오브젝트를 포함하더라도 바깥 오브젝트만 찾아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cv2. chain approach simple이라고 하면은 외곽선 테두리를 좀 간략하게 정보를 가지고 반환을 해줍니다. 오브젝트를 디테일하게 찾을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는 바운딩 박스만 쳐서 그 영역 안에 숫자만 찾아오면 되니까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예외 처리 하나 하고요. for I in range. 컨투어즈의 개수만큼 반복을 실행시키는데요. 컨투어즈에서 컨투어 하나를 빼내야죠. 컨투어는 컨투어즈에서 i번째 거 빼내서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요. 필기체 숫자 이미지만 빼내야 하잖아요. 근데 숫자를 쓸 때 우리가 항상 정사각형으로 쓰지 않아요. 2나 3 이런 것들은 정사각형 안에 어느 정도 매칭이 되게 쓸 수 있지만 1은 그게 안 되잖아요. 1은 위아래를 길쭉하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박스를 쳐서 가지고 오면은 학습시킬 때 똑같은 동일한 20x20 이미지로 만들었을 때 찌그러지게 돼요. 종이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애초에 숫자 자체를 정사각형으로 ROI 영역을 생성해야 되는데 그때 사용하는 것이 필기체 숫자 이미지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원을 찾는 거예요. 그게 min enclosing circle이라는 함수입니다. 근데 min enclosing circle이 반환하는 것은 원의 중심점과 그 다음에 반지름이에요. 오픈CV의 min enclosing circle 뭘 이용해서 찾냐면요. 컨투어 이용해서 찾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처리하면은 너무 속도가 느려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주 작은 그 잡음들도 오브젝트로 인식하고 박스를 다 그리고 프리딕트 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거나 아니면은 카메라가 갑자기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반지름이 3보다 큰 경우만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XS, XE는 X의 왼쪽 그 다음에 X의 오른쪽 끝을 계산하는 건데요. 원래 X, 이 중심점이죠. 중심점에서 반지름만큼 뺀 것을 XS, X 왼쪽 좌표로 하고요. 그 다음에 X에서 반지름만큼 더한 것을 X의 오른쪽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YS, YE 이거는 이제 Y의 위쪽, 아래쪽을 각각 중심점에서 반지름을 뺀 것과 중심점에서 반지름을 더한 것으로 하고요. 이거 이용해서 사각형을 그리면 되죠. 그럼 바운디 박스가 그려집니다. 사각형은 cv2. 렉탱글이라는 함수 이용하면 되고요. 어디다 그리냐면요. 이진화된 이미지에다 그려야죠. 바이너리 이미지에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왼쪽 상단 XS와 YS가 왼쪽 상단의 좌표고요. 오른쪽 하단은 XE, YE죠. 여기다가 색깔은 200,0,0인데 이거는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니까 숙장값 하나만 넣으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200은 255에 가깝잖아요. 약간 밝은 회색이 됩니다. 그리고 두께는 2로 박스의 두께는 2로 했고요. 그리고 이 영역만 따로 빼내서 예측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ROI란 변수에 빈 이미지에서 YS부터 YE까지 그 다음에 XS부터 XE까지만 빼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숫자를 쓸 때 있잖아요. 숫자는 생각보다 좀 크게 쓰는 거예요. 50x50 화소더라도 굉장히 작은 이미지거든요. 우리가 A4 용지에다 쓸 때 여러분 볼펜으로 쓰지 마시고 좀 굵은 펜으로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인식을 잘 하니까. 이걸 가지고 이미지를 학습할 때 이미지 크기와 동일하게 줄여야 된다고 했죠. 그런데 학습하는 이미지가 20x20인데 그 20x20으로 갑자기 확 줄여버리면 화소 정보를 너무 많이 읽는다고 했잖아요.
잃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줄여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dst라는 변수에다가 오픈CV에 리사이즈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거 이용하면 이미지 크기를 크기하거나 줄이거나 하는데요. 저는 줄여야죠. 자, ROI 영역은 d사이즈는 처음에 50,50으로 한번 줄이고요. 줄일 때는 인터폴레이션을 보관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인터폴레이션은 cv2. 인터에어리어를 씁니다. 늘릴 때는 뭐 바이리니어를 많이 쓰죠. 그 다음에 dst는 다시 cv2. 리사이즈하고 다시 줄이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학습했던 이미지 크기 20x20으로 줄이면은 숫자가 20x20이 꽉 차게 돼서 오히려 인식률이 떨어져요. 그래서 원래 숫자 이미지들이 숫자의 바깥에 한 2픽셀 또는 3픽셀 정도의 여백이 있거든요. 반대로 20x20 안에 한 2, 3픽셀 정도 여유를 두고 안쪽에 숫자가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미지를 16x16으로 줄일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인터폴레이션 보관법은 cv2. 인터에어리어로 할 거고요. 이렇게 16x16으로 줄인 다음에 임의에 배열을 하나 만듭니다. 이 배열의 크기는 20,20 그리고 0으로 채우죠. 여기에 A에 Y 2번째부터 마이너스 2까지 그리고 X 2번째부터 마이너스 2까지 에다가 뭘 저장해요? DST의 모든 화소 정보를 저장하죠. 그러니까 DST는 16x16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20x20 크기의 한 가운데 넣겠다 이거죠. 그리고 이거의 쉐이프로 바꿔줍니다. A는 A. 웨이쉐이프 마이너스 1, 20, 21 20,20 이미지 채널이 하나짜리가 되는 거죠. 왜 이렇게 하냐면 학습할 때 이미지를 4차원으로 넣었으니까 여기서도 4차원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예측을 해야죠. 예측하는 것은 모델.predict죠. 넘은 np.argmax 가장 큰 값을 뽑아야죠. 뭐에서? 모델.predict 한 거에서 뭐를? A를. 그리고 이거를 카메라가 비추고 있는 숫자 영역에 찍으면 되죠. cv2. put text 이즈나 이미지에다가 찍는 거죠. 그리고 뭐를? 넘을 스티링으로 해서 찍는 거고요. 위치는 XS 그리고 YS 바운드 박스 왼쪽 상단 위에다가 찍고요. 폰트는 cv2. 폰트 언더바 허쉬 디플렉스 이렇게 하면 이중선으로 그려지는 거죠. 그리고 아까는 제가 1로 했는데요. 이번에 좀 잘 보이게 2로 해보겠습니다. 두께는 2로 그 다음에 색깔은 200 약간 밝은 회색이 나게끔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if 블록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for 블록도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try 블록 다 끝났죠. 들어쓰기 좀 주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try 블록과 같은 들어쓰기 선상에다가 코드를 작성할 거예요. 여기다가 뭘 작성하죠? except 구문을 작성해야죠. 예외가 발생하면은 여기서 예외를 프린트 해봐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코드를 작성할 때는 프린트해서 예외를 한번 찍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미 코드를 다 테스트 해봤기 때문에 패스라고 적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cv2. im show 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죠. 화면에 출력한다는 거죠. 이미지 그리고 빈 언더바 이미지. 빈 이미지는 바운드 박스도 그리고 그 안에 이 필기체가 어떤 숫자인지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if 블록 하나 넣었습니다. if cv2. wait key 1ms 기다리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0xff 하고 end 연산했을 때, 즉 가장 마지막에 한 바이트만 남기고 나머지 다 없애겠다 이거죠. 이렇게 했을 때 이것과 27과 같으면은 이건 ESC키가 눌려진 거거든요. 그러면 프로그램을 종료 시켜주세요. 세미콜론 안 넣어도 되는데 제가 습관상 가끔 넣네요. 요 아래도 세미콜론이 들어가 있죠. 안 넣어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드를 실행시키면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제 컴퓨터가 그렇게 빠른 컴퓨터가 아니어서 실행하는데 좀 걸리죠. 자, 이렇게 다시 실행이 됐고요. 아까 썼었던 숫자에 카메라를 갖다 대면은 이렇게 글씨가 좀 커졌죠. 아까보다는 선이 이중선으로 나타내고요. 자, 여러분도 제가 여기서 수업을 마칠 테니까요, 여러분 코드 직접 작성해서 테스트 해 보시기 바래요. 직접 해봐야죠. 그렇죠? 이거 안 되면 되게 속상할 것 같습니다. 직접 글씨도 써보셔도 돼요. 실시간으로 인식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잘 되죠? 칠자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도 코드 작성해서 테스트 해 보세요. 제가 슬라이드에 있는 코드는 제가 직접 테스트 해 보고 넣은 코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행시키다가 안 되는 코드 있으면 아마 분명히 오타일 거예요. 오타 잘 확인하시고요. 직접 실행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이거 글씨 쓰실 때 볼펜으로 쓰면 인식 잘 못해요. 마커펜 있으면 마커펜으로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너무 일찍 수업 끝냈다고 서운해 하지 마세요. 예제 꼭 해보셔야 돼요. 오늘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다음 주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 수고했어요.